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결혼 생활이야 예식장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 생활의 끝맺음도 예식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제 옆엔 아빠가 아닌 엄마 손을 잡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남편이나 시댁 쪽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의 행사잖아요. 더구나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축의금하고 부의금 이런 것에 좀 지나치다시피 관심이 많습니다. 흰색 봉투만 보면 눈이 돌아가 버려요. 다른 집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좀 유별나거든요. 제가 결혼식 했을 때도 친정 부모님이 나중에 축의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축의금으로 저희 부부 자동차도 하나 사주시기도 했고 아마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하리만큼 집착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친정아빠 장례식 날에도 남편은 부의금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낸 것을 아시고는 많이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제 계좌로 부의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저랑 엄마 둘이서 하기가 힘들어서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계좌로 부의금을 보내주는 분들도 적지 않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번에도 내심 기대가 되었나 봐요. 제가 외동이니 나눌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의금 또한 부모님 것이지 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아질 때마다 그래도 엄마가 생활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일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 거의 30년을 전업주부로 생활하셨으니까요. 사실 좋은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인데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부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아버지 장례식을 준비할 때 삼촌들이 와주셔서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부의금 들어온 것들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남편이 들었었나 봐요. 저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삼촌분들 가실 때 보니까 장모님이 좀 챙겨주시는 것 같던데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아? 당신도 좀 받았어? 아무래도 삼촌들이 계속 부의금 받아주시고 밤낮으로 우리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서 그러신가 보네. 나는 자식인데 아빠 장례식에 있는 건 당연하잖아. 뭘 나한테까지 돈을 주시겠어? 그래도 우리가 제일 고생했는데 나중에 주시겠지? 설마 우리만 안 주시진 않겠지? 남편은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것보다도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떨어질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도와준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식장을 잘 마무리하고 납골당에 저희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가는 중에 엄마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떤지 물어봤었어요. 엄마, 집에 아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면 우리랑 같이 있을래? 그러다 좀 괜찮아지면 다시 엄마네 가서 사는 건 어때? 여기에서 살기 힘들면 집 구하기 전까지 우리랑 같이 살아도 돼. 우리가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 집에서 생활해도 괜찮아. 갑자기 아버지를 보내다 보니 엄마가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 옆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집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대뜸 부의금은 확인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공직에 계셔서 그런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그리고 당신한테도 따로 연락하셔서 부의금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잖아. 대략 얼마 정도야? 확인해봤어? 그거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 우리 쪽 사람들도 있었잖아. 장모님은 얼마나 가지신데? 이번에도 우리 좀 보내주시려나? 그럼 우리 이번에는 대출금을 좀 갚을까? 차는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다. 그냥 당신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차 하나 살까? 혼자서 벌써 부의금 받으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놨더라고요. 이번에는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혼자 설레발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아무래도 엄마 혼자 생활하시기도 해야 하니 엄마가 쓰셔야지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막 장례식 끝나서 집에 가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엄마가 알아서 우리 목숨 보내주시겠지.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부의금 어떻게 하실지는 엄마가 결정하시겠지. 당신은 지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고 싶어? 그리고 축의금 때도 아빠가 생각해서 주신 거지 당연한 건 아니었잖아. 눈독 들일 걸 눈독 들여야지. 아니,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당신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해? 아빠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란한 저한테 계속 부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장모님은 얼마나 가져가실 거냐 계속 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결혼할 때 아빠가 축의금 일부를 저희한테 준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엄마가 부의금 일부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저희한테 들어온 부의금 약 200만 원 정도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따로 더 주신 것은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남편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장모님이 200만 원만 보내주셨어? 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우리 결혼식 때보다 사람들이 더 온 것 같은데. 축의금보다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장모님이 가지시려는 건가? 장모님도 참 우리한테 좀 보내주시지. 조금만 보내주셔도 우리 부담이 확 줄어들 텐데. 우리 생각은 안 하시네. 장모님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 분인 줄 몰랐네. 그게 무슨 욕심이야. 당연한 거지. 엄마가 우리 돈 가져가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 안 계셔서 엄마 혼자 생활해야 하잖아. 우리가 용돈 드릴 생각도 해야 하는데 당신은 부의금을 못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탐낼 거 탐내야지. 그리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축의금 주신 것도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주신 거 아니잖아. 우리 좀 더 편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였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의금을 탐낼 수가 있어? 누가 탐낸대? 장모님 혼자서 돈 관리하시는 거 힘드실까 봐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빚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장모님이 도움 주시면 우리도 편하잖아. 나는 차라리 장모님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자기가 얘기했었잖아.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은 없으시대? 그냥 우리랑 살림 합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장모님 생활비 우리가 보내드려야 돼?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려나? 여태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셨잖아. 매달 드리는 거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남편은 은근슬쩍 저희 친정엄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니 남편이 답답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 하는 행동이 좀 선을 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란 생각을 했지만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일을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슬쩍 말을 꺼내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엄마 요즘 일구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용돈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그 정도는 보내드려도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리고 장모님만 용돈 드릴 수 없으니 우리 엄마한테도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럼 벌써 40-60만 원이 매달 나가는 거야.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양가 용돈으로만 그 정도 나가면 좀 부담스럽지. 나도 여유 있으면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한테 팍팍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당신이나 나나 회사 다니면서 겨우 월급 받는 처지잖아. 매달 용돈은 좀 그렇고 그냥 가끔씩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자.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종 엄마한테 연락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했어요. 친정이랑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종종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저녁도 먹는 일도 많았어요. 남편은 나름 부의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오는 건 없지. 우리 엄마는 일을 구해서 시작하셨지. 그러니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겠다는 계산이 들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친정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종종 엄마가 밖에서 사 먹으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면서 엄마가 음식 만들었다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엄마네서 같이 저녁을 먹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은근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난 먹고 싶은 건 편하게 먹으려고 돈 버는 건데 왜 이렇게 먹는 거 아끼려고 난리신 거야? 솔직히 좀 궁상 맞지 않아? 그리고 아끼고 싶으시면 장모님 혼자 아끼시지 왜 우리한테까지 그러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잖아. 요즘 밖에서 먹으면 돈 10만 원은 우습게 나가는데. 당신 요즘 왜 그래?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그러면서 하루 이틀 우리 친정 엄마랑 밥 먹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니 저희 엄마도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름 살갑게 대했던 사이가 조금씩 거리를 두니 왜 그런가 싶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서방,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일이 많아서 그래? 오늘 시간 되면 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와. 여기 근처에 고깃집이 하나 개업했더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맛도 있다고 하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껴 쓰셔야죠. 나중에 저희 월급 받으면 그때 사드리러 갈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엄마가 섭섭해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하는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서둘러서 퇴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온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 요즘 장모님은 뭐하고 계신다니? 부의금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못 받았어? 아니, 그럼 그렇게 들어온 돈은 혼자 다 쓰신다니? 아유, 하긴 돈이 많았으면 일을 하셨겠니. 여태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편하게 있는 돈 쓰면서 살았겠지. 아휴, 돈이 없는 거네. 돈을 어디다 썼길래 그 연세에 일을 시작하시니?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을 텐데. 그니까 솔직히 나는 우리한테 좀 보태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입을 싹 닫으시더라고. 잘해드리면 뭐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요즘 나도 그냥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심심하신지 계속 연락하시네. 받아주지 마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나올 게 없어 보이는데 뭐하러 잘해주냐? 아유,
나도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없을 것 같네.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뭐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 흉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소리를 못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문을 세게 열면서 들어갔더니 둘이서 하던 말을 멈추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행동했는데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눈이 좀 아프시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같이 병원을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바로 갔겠지만 휴가도 내기 어려웠고 그날따라 타 지역으로 출장을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가 눈이 좀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 지금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온 상황이라 내가 지금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신이 이따 반차 내거나 아님 퇴근하고 나서 엄마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 봐. 제가 엄마랑 병원 좀 다녀와 달라고 하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무슨 병원에 같이 가. 근처 안과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일 안 해? 그리고 너 와서 같이 가도 안 늦어. 죽을 병도 아니신데 뭘 그렇게 오바를 해?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저번에 시어머니 팔 다치셔서 병원 가셔야 할 때 내가 모셔다 드렸잖아. 그때 내가 당신처럼 싫은 티 낸 적 있어? 나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병원 모셔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저희 엄마가 병원을 가자고 말씀하시기 2주 전에 시어머니가 팔을 다치셨어요. 발을 헛디디시면서 넘어지실 때 팔을 잘못 대시면서 팔에 살짝 금이 갔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팔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집안 살림도 도와드렸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바쁘니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저도 남편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저한테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제가 모시고 병원을 다녔었어요. 그랬어도 제가 불평 한마디 안 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니 남편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제가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지못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소견서를 받아서 서울에서 눈진료 잘 보는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울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고 서울까지 편도 1시간 30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을 때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에는 남편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남편이 다녀오는 날이면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길이 막혔네, 사람이 많았네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는데 저도 계속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챙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으면서 본인이 장모님 챙기는 건 되게 큰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사이가 어딨어. 솔직히 장모님은 나한테 뭐라도 해주셔야 돼. 하다못해 기름값 주실 생각도 안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당신 왜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만 돈 하는 거야? 저번 주에 시어머니 임플란트 하신다고 돈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하셨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우리 엄마 병원 다녀올 때마다 그러는 거야? 솔직히 내가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초복이라고 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삼계탕집 다녀왔으면서 왜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챙겨드려?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말하는 거 치사해 보여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잖아. 아니,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주는 게 아까웠어?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힘들게 장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면 뭐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까워하는데.
남편이 계속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도 서운함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막 쏟아내면서 화를 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습하기 어렵다고 느꼈는지 나중에는 알겠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장모님도 모시고 가면 되잖아. 이번 주 주말에 가자고. 호텔 뷔페 모시고 갈 테니까. 양재 근처에 그 크게 생긴 거 알지? 거기 한번 가보자고. 남편이 미안했는지 그럼 장모님이랑 같이 호텔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호텔 뷔페에서 밥 먹어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종종 쿠폰들이 싸게 올라올 때가 있어서 사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호텔에서 먹는 건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 못 사게 했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우리 엄마랑 같이 호텔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는 곳이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내심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위의 태도가 바뀐 모습 때문에 저희 엄마도 적지 않게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 엄마는 호텔 뷔페라는 말에 나름 멋도 부렸죠. 엄마를 모시러 갔을 때 보니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적지 않게 멋을 부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남편이 엄마랑 저를 데리고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갔어요. 저희 때는 결혼식장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여기 호텔에서도 결혼식을 하나 봐. 이 정도 호텔에서 하려면 엄청 비싸지 않을까? 식대도 10만 원 정도는 기본이겠지? 더 비싸려나? 근데 결혼식 때문인지 사람이 정말 많네. 우리가 가는 호텔 뷔페는 몇 층이야? 제가 들떠서 남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남편은 별말 안 하고 가만히 4층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 뭐가 있나?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층 안내판을 보는데 결혼식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오늘 직장 동료 결혼식이라고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마 그 결혼식장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랑 남편 둘이서만 왔으면 직장 동료 결혼식이니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 상황이니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많은 하객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더라고요. 누구 결혼식인가 했더니 정말로 저희 직장 후배 결혼식이더라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리니 남편은 축의금 내고 오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저희 엄마도 당황한 눈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나가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순간 잠깐 들러서 축의금만 보내고 우리는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에 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니 조금 어이는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엄마를 소개하기까지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인사도 좀 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을 테니 당신은 장모님이랑 들어가서 밥 먹어. 너희도 왔어? 참, 인사드려. 우리 장모님이야. 외식비 아끼고 싶다고 하시길래 내가 모시고 왔어. 본인이 한 짓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랑스럽게 저희 엄마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에 식권 2개를 쥐어주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은 후배 결혼식에 우리 엄마를 데려온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꽉 깨물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장난해? 우리 엄마 모시고 온다는 곳이 직장 후배 결혼식이니?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식장을 모시고 올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서 점심 먹던지 해. 창피? 장모님이 창피하실 게 뭐가 있어? 저번에 나한테 외식비 아끼고 싶다고 하시길래 생각나서 모셔온 건데. 그리고 어차피 내가 축의금 내는 거니 장모님은 그냥 오셔서 공짜밥 드시면 좋잖아. 여기 갈비탕이나 국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호텔 뷔페를 장모님이 언제 먹어볼 수 있겠어. 당신도 어서 들어가서 밥 먹어. 다른 사람 결혼식장에서 큰 소리로 싸울 수가 없어서 화만 부글부글 끓었어요. 우선 엄마를 모시고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엄마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어머, 혹시 김평숙 씨 맞으세요? 저랑 엄마는 누군가하고 휙 돌아보는데 혼주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는 분인가 했는데 엄마도 잘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저랑 엄마랑 서로 번갈아 보면서 의아해하니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은 처음 보실 수 있겠군요. 저희는 그 사거리 은행 건물 1층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경기 안 좋을 때 월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었는데 반값으로 월세를 낮춰주셨었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사 인사라도 드리려고 부동산 분께 물어봐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한사코 거절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건물 관리하신다고 잠깐 오셨을 때 먼발치에서 뵀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네요. 혹시 저희 며느리 손님으로 오신 것일까요? 그때 저희 도와주신 덕분에 가게 유지하고 이렇게 아들 키워서 장가도 보내게 되었네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나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혼주분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니 다들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 남편도 가까이 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엄마한테 혼주분이 감사 인사를 하니 남편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었나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저희 엄마가 건물주라는 말을 듣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저도 아는 사실이 없었으니 그냥 남편 눈을 피해버렸어요. 저도 엄마가 상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너무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잡으셨어요. 여태 제가 대접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리고 답례품 이것도 좀 챙겨가세요. 챙겨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휴, 아니에요. 아드님이 너무 멋지시네요. 부모님을 닮아서 성품이 좋아 보여요. 저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답례품도 거절하신 후 저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건물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 엄마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아빠가 갑자기 가면서 엄마가 이것저것 재산을 정리해봤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아서 너희한테 줄까 했었거든.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기도 하니 일찍부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뭘 해볼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괜히 뭘 했다가 돈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가를 사놓은 거였어. 건물이라도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돈을 묶어놓은 거지. 그럼 돈이 있는데 왜 일은 한 거였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상가도 3층이면 작은 것도 아닐 텐데. 나도 엄마가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일한 건 줄 알았어.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일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소일거리처럼 일을 해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 엄마도 집에 계속 있으니 아빠 생각도 많이 나서 힘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살아야 너도 걱정을 덜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일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면 너희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을 하니 사위가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더라. 그게 괘씸해서 더 돈 있다는 말을 안 한 거야. 엄마 얼굴 보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엄마가 몰랐으면 했거든요. 엄마랑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제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장모님 건물은 무슨 말이냐, 건물도 있으면서 왜 일하고 다닌 거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궁금증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찬밥 대우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야 항상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고, 남편도 우리 엄마 챙기면서 힘든 부분들을 저한테 푸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를 본인 후배 결혼식에 데리고 가서는 생색을 내는 꼴이라니. 저랑 엄마 모두 무시한 것이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슬슬 마음 정리를 하고 남편이랑 살던 집에 가서 제 짐을 챙겼어요. 짐 챙겨 나와서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한창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왔어요. 제가 있는 것을 보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 건물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도 말 안 한 거야? 아니, 물어보니 건물도 3층짜리던데 왜 일을 하신 거야? 장모님은 상가도 있으셨으면서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신 거야? 돈을 쓰시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왜 당신이랑 얘기해야 돼?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인데 당신이 왜 난리야? 우리 엄마한테 상가가 있든 말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빼먹을 게 있으니 여태 해온 행동이 후회되니? 내가 뭘? 속인 장모님이 나쁜 거지. 우리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 하나 안 하실 수가 있어? 참, 장모님도 너무하시지. 당신이 장모님 좀 설득해봐. 돈 좀 있으면 우리 좀 달라고. 남편은 아직도 저랑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꼬셔서 돈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 모습에 있던 정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우리? 당신이랑 내가 왜 우리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 그런 곳을 외식한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겠지. 당신 참 뻔뻔하다.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을 왜 당신이 탐을 내? 우리 엄마 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줄 당신 돈이나 걱정해. 나는 이 길로 바로 변호사 상담하고 이혼할 거니까.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혼하냐며 난리를 쳤어요. 그런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지 저희가 신랑이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너희 엄마는 상가도 있으시면서 말 한마디 안 하실 수가 있냐? 월세는 얼마나 받고 계신 건데?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돈도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없는 척 시치미를 뚝 떼실 수가 있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건물을 갖고 있든 돈이 많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인 거죠? 그리고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이 오늘 저랑 저희 엄마를 데리고 본인 직장 후배 결혼식장에 데려갔어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예, 우리 아들이 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너나 사부인이나 호텔 뷔페 가본 적 있니? 그러니 내 아들이 겸사겸사 데리고 간 거지. 별게 다 불만이다. 시어머니도 남편처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랑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는 연락을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답했나 봐요. 제가 연락이 안 되니 결국 저희 엄마를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뭘 잘못해서 이혼해야 하냐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님도 함께 오셨다고 해요. 본인 아들이 장모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똑같이
돈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 없는 척을 했냐면서 따지셨다고 해요. 장모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혼을 해야 돼요? 장모님이 외식 비용 아끼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야 하는 결혼식장 모시고 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렇게 돈이 많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실 수가 있으세요? 사부인, 이건 사부인이 잘못하신 거죠. 애들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부모가 돼서 어떻게 도움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네요. 지금이라도 애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애들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실 거예요? 저희 엄마는 자기한테 맡긴 돈 찾으러 온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없을 때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참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희 엄마가 항상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셨거든요. 큰 소리 한번 치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랐더라고요. 그리고 완강하게 요즘 세상에 이혼 뭐가 흠이냐고 하시면서 이혼시키라고 하는 모습에 당황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계속 저희 엄마 집 앞에 계시니 저희 엄마가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면 경찰에 전화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셨나 봐요. 그 뒤로는 전략을 바꿨는지 제가 있는 직장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번에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함께 왔어요. 우리 엄마 돈 없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진짜 이혼할 거 아니지?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이혼하면 여자만 힘들어져. 그리고 당신이 섭섭하게 생각한 것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봐. 그리고 나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저희 엄마가 돈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본인 돈처럼 쓰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저를 앞세워서 설득하고 싶었나 봐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하더니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사과하는 척 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들 말이 맞다면서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모자가 쌍으로 못났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식구 좋다는 게 뭐니? 너가 너희 엄마한테 잘 말해서 풀어봐라. 진짜로 너희 이혼시킬 거 아니면 적당히 하셔야지. 그러다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너가 너희 엄마 좀 설득해봐라. 내 아들이 잘 돼야 너도 편하게 살지. 제가 왜 손해예요? 남편이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고 남편한 행동 보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남편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은 나한테 줄 재산 분할이나 준비해놔. 둘 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의 서운함을 다 토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겁만 주고 으름장이나 놓는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나 친정 엄마가 정말로 이혼을 결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것 같았어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이라고는 전혀 못 느낀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는 미련이 없었어요. 아이도 없고 굳이 고민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대우하며 자기를 위하는 남편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접은 상태라 이 상황을 뒤집을 생각도 기회를 줄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뒤늦게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 내가 왜 장모님을 무시하겠어? 진심이야.
내가 장모님께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할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그런 사과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히려 너무 뻔뻔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 돈 없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당신 편 들어줄 줄 알았어? 돈이 있으면 장모님이고 돈이 없으면 장모님이 아니야? 건물이 있든 없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나는 당신같이 속이 시커먼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합의로 이혼 못하겠으면 이혼 소송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제가 강하게 나오니 남편이 그제야 이 상황이 진짜라는 걸 알았는지 마구 수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상태였죠.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고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엄마를 무시한 사람이랑은 그 어떤 일상도 공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랑 사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제 완강한 태도 덕분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화가 나셨나 봐요. 아들이 이혼남이 되어버렸으니 그럴만도 했겠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본인 아들 인생을 망쳐놓았다고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혼남이 되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무슨 재산 분할로 8천만 원이나 가져가니? 네가 뭘 했다고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같이 돈 벌었잖아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서 부지런히 돈 벌어야 한다고 하셔서 저도 그동안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당연히 재산 분할해서 50%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드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마 우리 엄마의 재산을 편하게 가져다 쓰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오히려 저에게 8천만 원을 주게 생겼으니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그 모습을 보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억울하고 답답했던지 이제야 마음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얼마 뒤에 들려온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엄마 상가 주변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 일대 집값이 폭등한 겁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혼 후에 처음으로 여유를 느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전 남편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나 봐요.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때도 남편은 엄마 건물이 얼마인지 시시때때로 검색하고 확인하곤 했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남편이 은근히 엄마 재산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그가 이번에도 검색을 해봤다면 예전에 봤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텐데 볼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이혼한 걸 후회하며 엄청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건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미련이 남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가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는지 최근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본인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제게 모욕을 주려고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된 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죠. 반면 저는 엄마 덕분에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졌어요. 지금은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엄마가 물려주신 상가 1층에서 새로운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에 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고민해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게를 차려서 제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이뤄보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기대돼요.
준비할 게 많아서 매일이 바쁘지만 정말 보람차고 기분 좋은 바쁨이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덕분에 오히려 더 밝고 활기찬 미래가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저 남의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라 이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닌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한 지금 제 선택이 정말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통해 더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제 꿈도 더 크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마음속에 쌓였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었고 더 정리된 마음으로 제 앞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